진도 나간다. 필기할 준비하시고. 준비됐냐? 아, 새끼도 이상한 새끼가 들어와가지고 진짜. 간다. 오늘은 역함수 나갑니다. 역함수. 지난 시간에 합성함수 배웠죠? 합성함수가 새로운 함수가 아니잖아. 그지? 새로운 종류의 함수가 아니라 원래 있던 함수 두 개를 엮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 맞아? 두 개 또는 세 개 또는 네 개를. 역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새로운 종류의 함수를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함수를 가지고 역함수를 만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합성함수나 역함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단원 이후부터 배우는 모든 함수들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가 등장해. 왜냐하면 원래 있던 함수를 합성시키는 거고 원래 있던 함수를 역함수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합성함수랑 역함수 단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자, 역함수를 배울 건데, 자, f라는 함수가 있다. 얘는 원래 x에서 y로의 함수다. 오케이?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냐면 이 f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이름이 f-1제곱으로 바뀌어요. 알겠어? 읽을 때는 f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된다. 이해돼? 얘는 어떻게 되는 애냐면, 원래 함수는 x에서 y로의 함수였잖아. 그지? 근데 f의 역함수 f 인버스는 y에서 x로의 함수가 돼요. 알겠어? y에서 x로의 함수가 돼.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은 x랑 y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여기에 쓰이는 x가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고요. 여기에 쓰이는 y가 그대로 여기로 오는 거다. 알겠어? 알겠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설명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지? 맞아? 그래서 역함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래 함수, 원함수라 그래요. 원함수에 대응 관계가 있겠지. 맞아? 원래 함수에 있던 x 중에 누가 y에 있는 누구한테 화살을 쏘는지가 대응 관계잖아. 그지? 그 대응 관계가 역전이 돼. 역전. 알겠어? 역전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정의역에 1, 2가 있었고 공역에 3, 4가 있었어. 그래서 1이 4에다 화살을 쏘고 2가 3에다 화살을 쐈어. 그러면 이 녀석의 역함수인 f 인버스는 y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정의역이 되는 거고요. 원래 정의역이었던 x가 공역이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3은 화살을 어디로 쏴야 돼? 2로 쏴야 돼요. 4는 어디로 쏴야 돼? 1로 쏴야 돼. 이해돼? 대응 관계가 역전이 된다. 원래 화살을 맞았던 애가 자기한테 화살을 쐈던 애한테 거꾸로 쏘게 되는 게 역함수의 관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돼? 그래서 역함수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가 함수를 쓸 때 y는 fx라고 쓰잖아. 그지? 근데 이걸 역함수를 취하면 얘를 역함수로 만들면 어떻게 쓸 수 있냐? x는 f 인버스 y로 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역함수니까 y를 집어넣으면 x가 튀어나오는 형태인 거지. 이해돼? 역함수? 뭔지 알겠어? 이해돼?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원래 함수 f에다가 1 넣으면 2가 나와. 오케이? 그러면 이 f의 역함수 f 인버스에 2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돼? 1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돼? 요게 역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x랑 y의 역할이 뒤바뀐다. 이해돼? 그러면 요 역함수가 항상 있는 건 아니야. 모든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걸 만족을 시켜야 역함수가 있을 수 있어. 잘 봐봐. 원래 뭐 A라고 해보고요. B라고 해봅시다.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이거 함수지, 그지? 이해돼? 얘는 원래 함수예요. A에서 B로의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 대응 관계의 역함수, 이 대응 관계를 역전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가 화살을 어디다 써야 돼? 1이랑 2에 쏴야 역전되는 거지. 이해돼? B는 화살을 어디다 써야 돼? 3에다 쏴야 되지, 그지? 근데 그러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역함수도 이름에 함수가 붙어있기 때문에 함수여야 돼. 원래 함수가 있고 걔를 역함수한 역함수도 함수여야 되는데 얘는 함수가 아니지, 그지? 첫 번째 이유는 뭐야? A가 두 개 쐈어. A가 화살을 2발 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야? C가 안 쐈어. C가 안 쐈어.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대응되는 게 지금 여기서의 문제점이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맞아? 이해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원래 있던 함수의 대응 관계를 역전을 시킨 놈이니까 원래 있던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여기서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돼? 네. A가 하나만 맞는 그런 함수를 뭐라 그러지? 1대1. 1대1 함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1번 문제를 해결하려면 함수가 1대1 함수여야 돼. 원래 함수가. 이해되니? 이해돼? 대응 관계를 역전시켰을 때 A가 화살 2발 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 함수가 모든 X가 화살을 한 발씩 다른 애한테 쏴야 되니까 1대1 함수여야 되는 거고요. 이해돼?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 C가 안 쏘는. 그렇지. 두 번째 문제는 정의역에서 쉽게 말해서 노는 원소가 존재하는 거죠. 이해돼?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래 함수에 어떤 조치를 취해주면 돼? 모든 애들이 맞죠. 모든 애들이 맞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대1 대응이라는 얘기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지. 얘는 원래 공역이니까 C가 화살을 안 맞아도 함수가 되는데 문제가 없었어. 그지? 근데 얘가 정의역의 역할로 갔을 때는 화살을 안 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을 다 맞아야 되니까 무슨 얘기야?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의 수정사항을 전부 다 종합하면 결국에 원래 함수가 무슨 함수여야만 된다? 1대1 대응이어야만 된다. 원함수가 1대1 대응이다. 아시겠어? 이해돼? 요게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입니다. 원래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 역함수가 존재를 하고 있다. 알겠어? 자, 다음에 그럼 이제 역함수를
구해봐야겠죠? 이해돼? 실제로 함수라는 건 이렇게 대응 관계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는 함수는 어떤 함수야? 연속인 다항 함수를 훨씬 더 많이 쓴단 말이야. 그지? 무슨 얘기냐면 그 함수의 식이 분명히 존재를 해. 이해돼? fx는 주저리가 존재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 식을 갖다가 실제로 역함수를 만들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돼? 나루토냐? 왜 이렇게 인을 맺고 있어? 뭐 할 건데? 뭐 할 건데? 그림자 분신을 쓸 거야? 듣고 있어. 왜? 뭐 이지랄 듣고 있어요. 뭐 하냐고? 차크라 모으냐고. 똑바로 들으라. 응? 건성건성 듣지 마. 진짜 뒤지기 싫으면.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봐야 돼요. 알겠어? 그러면 원래는 함수가 y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보통 많이 하는 게 이제 1차 함수는 ax 플러스 b로 생겼을 거고 2차 함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생겼을 텐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정의역의 범위가 이렇게 잡혀 있는 형태겠죠? 이해돼?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만 쓰던지 오른쪽만 쓰던지 해서 강제로 1대1 대응을 맞춰야만 역함수가 존재를 하겠지. 그지? 원래 함수는 이렇게 식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해돼?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는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한다. 알겠어? x에 대해서 정리한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야? 지금 얘는 y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지. 그지? 이 식을 갖다가 x는 어쩌고 저쩌고로 만드는 게 x에 대해서 정리죠. 이해돼? 깔끔하게 좌변에 x 하나만 남기는 게 x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식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그러면 지금 x는 이었던 식이 두 번째 스텝 와서는 y는 으로 다시 바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익히 눈에 익은 함수의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 세 번째 단계는 뭐야? 필요하다면 정의역을 명시를 해줘야 돼. 분명히 그냥 요렇게 x랑 y의 자리를 바꿨을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함수의 식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대1 대응이 아닌 애가 나올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없는 애인데 지금 우리가 역함수라고 떡하니 써놓은 거잖아. 이해되시나요? 뭔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정의역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된다. 알겠어? 대부분의 문제에서 정의역을 명시 안 하는데 가끔가다 하는 문제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그래서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한두 개 풀면 바로 감 잡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근데 저 알파가 x보다 크다는 뭐예요? 그러니까 인맺지 말고 내가 수업 들으라고 했지. 2차 함수는 그냥 봤을 때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정의역을 내가 제한을 해주면 얘가 1대1 대응일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역함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왜요? 모르겠어? 원래 그냥 2차 함수는 역함수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왜냐면은 x 두 개 y 하나 나오니까. 그래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근데 내가 정의역의 범위로 2차 함수를 딱 잘라서 쓰면? 아 범위 이렇게. 그래. 그래서 2차 함수를 역함수 구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정의역의 범위가 따라온다고. 아우 새끼 진짜. 일부러 떨어뜨렸지. 걸려서 넘어지라고. 아니요. 이거 어떻게 누를 수 없지.
자, 다음 역함수 기본적인 건 다 배웠고요. 다 배웠으면 역시나 성질 따라와야 되죠. 자, 역함수의 성질 설명하기 전에 요 지금 성질 파트에서 사용하는 이 x라는 문자는 원함수의 정의역의 원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하는 y라는 문자는 원함수의 공역. 그러면 역시나 역함수가 있으니까 공역이나 치역이나 똑같겠죠? 요 녀석들의 원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헷갈리지 말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얘는 함수를 하나만 가지고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연산의 느낌이 아니라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건 없어요. 아시겠죠? 첫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F 인버스, F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될 것이냐. 얘는 뭐가 될까? 원래 함수가 되겠죠? 어려운 거 없지? 이해돼? 두 번째로 할 건 뭐냐면 F 인버스랑 F랑 합성을 해. 그래서 X를 집어넣어. 그럼 뭐가 나올까? 원함수 0 뭐가 나올까? X X가 나와야겠죠?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F에 들어가서 뭔가 결과물이 나왔어. 그지? 이해돼? 그 결과물을 다시 되돌리는 거잖아. 이해돼? 그러면 맨 처음에 넣었던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F 인버스랑 F의 합성 함수에 X를 넣은 애는 항등 함수라고 볼 수 있지. 맞아? 이해돼? 왜냐면 넣은 게 그대로 쳐나오죠. 넣은 게 그대로 나오면 항등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다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항등 함수야. 그러니까 왜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이냐면 x가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애는 원래 정의역에 있는 애들만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항등 함수고요. 그러면 이건 어때? F 서클 F 인버스는 어때요? 일단 알아야 되는 게 여기다가 이렇게 x 붙이면 괜찮나? 얘는 뭐라고? 원래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라고. 그지? 이렇게 붙이면 괜찮나? 역함수에다가 정의역의 원래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 넣어도 괜찮나?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이해돼? 근데 확실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애는 누구냐면 원래 함수의 공역의 원소는 확실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얘는 결과로 누가 나와? y가 나오겠죠? 이해되시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넣은 게 그대로 계속 나오니까 F 서클 F 인버스에다가 y를 집어넣은 녀석도 일종의 항등함수라고 볼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확실하게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원래 함수의 공역의 원소니까 y에 대해서만 항등함수가 성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야. 원래 함수의 정의역에 1, 2, 3이라는 원소가 있고 공역에 4, 5, 6이라는 원소가 있어. 그래서 뭐 다 1대1 대응을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그러면 얘 역함수는 B에서 A로의 함수가 되니까 역함수에는 원래 함수의 정의역의 원소는 대입을 못 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돼? 다 이해되시죠? 돼, 안 돼? 뭔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근데 보통 역함수 문제는 정의역이나 공역이나 전부 다 실수 전체의 범위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항등함수구나 라고 알아두셔도 크게 무방하다. 알겠어? 좀 더 딥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이렇게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 어떤 함수랑 f를 합성을 했어. 근데 합성을 해놓고 보니까 얘 결과로 이거 뭐야? 항등함수. 와, 왜 기억이 안 났지?
어떤 두 함수끼리 합성을 했는데 결과로 항등함수가 나와. 넣은 게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어. 그러면 f의 역함수는 g가 될 수 있겠죠? 이해돼? 다르게 말하면 g의 역함수가 f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네 번째는 뭐냐면요. 항상 f가 먼저. G서클 F. 요 F랑 G의 합성함수 전체의 역함수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고 마이너스 1을 분배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알겠어? 이해돼? 이것만 아셔도 충분해. 뭔 말인지 알겠어? 뭐 증명 안 해드려도 되죠? 이해되시나? 증명 안 해드려도 되지? 그래서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역함수의 성질이 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 내용 별로 없어요. 여기까지가 마지막입니다. 역함수의 그래프인데 잘 봐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1번이 뭐야? 구하는 방법. x로 정리. x에 대해서 정리죠. 두 번째가 뭐야? xy 자리 바꾸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 1단원의 네 번째 도형의 이동에서 x랑 y의 자리 바꾸는 게 뭐였지? y는 x에 대요. y는 x 대칭이죠. 이해돼? 맞아?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의 두 번째 단계가 x랑 y의 자리를 바꾸는 건데 도형의 이동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xy 자리 바꾸는 건 y는 x 대칭했을 때 y랑 x의 자리를 바꾸는 거였지. 기억나시나요? 그러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결국에 뭐랑 똑같냐면 원함수의 그래프를 y는 x 대칭하시면 똑같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뭐 역함수를 구해서 새롭게 그려도 좋지만 내가 굳이 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하적으로 그래프만 필요한 거라면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도 크게 전혀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어?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있잖아, 그지?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오케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어디 위에 있냐면 y는 x 위에 있어. 알겠어?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과도 같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요렇게 생긴 원래 함수가 있어. 오케이? 그러면 요 fx라는 함수의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지. 이해돼? 그러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얘를 굳이 귀찮게 역함수를 구하지 않아도 원래 함수랑 y는 x의 교점을 구해도 똑같다 라는 거죠. 이해돼? 여기까지 필기하세요. 이거 하면 필기 끝이요. 갱스터니? 그거 당겨줘요. 폭력. 아. 얘도 교내봉사 하겠다. 왜요? 너 왜 총을 들고 다녀? 그럴 수도 있죠.
문제풀이 갑니다. 야, 근데 일본 어디 갔어? 저 후쿠오카요. 후쿠오카. 재밌었어? 그냥 그랬어. 아니, 부모님이 기껏 데려가 주셨는데 기껏이라니요. 아 기껏인가? 어떻게 감상평이 그냥 그랬어? 후쿠오카에 뭐 있지? 재밌죠. 후쿠오카는 후쿠오카에 뭐 있어? 뭐 없어요. 그럼 왜 간 건데, 후쿠오카를? 아 아버지가 가자 하셔서 아버지의 픽이야? 그래? 되게 가깝더라고요. 비행기 타고 1시간. 좋았겠다, 좋았겠어. 여행 안 가세요? 휴가. 야, 내가 휴가가 어딨어? 응? 이 휴가 가셔야죠. 내가 휴가가 어딨어? 어? (1411번) 집합 x는 1, 2, 3, 4, 5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가 그림과 같이 정의될 때 f4랑 f 인버스 5의 값을 구하래요. f4 값은 얼마야? 2죠? f 인버스 5는? 2죠? 다 이해돼? 어렵지 않죠, 그죠? 다음에 1421 1421번. 자, 기억리에는 쉬우니까 눈으로 봅니다. 자, 기억은 1대1 대응, 아니, 역함수가 존재하는 걸 고르라며, 그지?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무슨 함수? 1대1 대응. 1번 기억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대견 무조건 1대1 대응이에요. 그죠? 1차 함수니까. 그지? 니은은요? 니은은 절대값 들어갔으니까 V자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대1 대응이야? 아니죠.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1대1 대응이라 했다. 그럼 이제 디귿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 디귿은 2차 함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역함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죠? 맞아? 근데 여기 오른쪽에 뭐가 써 있어? 조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쓰겠다. 즉 정의역이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만 사용했을 때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이렇게 생겼죠? 아래로 볼록? 이해돼? 대칭축의 x는 얼마야? 1 0이죠? 0 0이지? 대칭축의 x는 0이지? 표준형 고칠 것 필요 없으니까. 그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데를 사용하겠다라는 건 여기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 왼쪽. 왼쪽에 있지. 여기쯤에 x는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함수를 요만큼만 사용하겠다라는 건데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죠. 디귿은 버린다. 이해되나? 자, 리을. 자, 다음, 뭐야. 얘는 지금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1을 쓰겠다.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 마이너스 2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면 괜찮은 거지. 그지? 맞아. 1대1 대응일 첫 번째 조건 뭐였어? 1을 넣었을 때 같아요. 그렇지. 함수가 끊겨 있으면 안 되니까 1을 넣었을 때 값이 서로 똑같아야 돼요. 그죠? 이해돼? 여기다 1 넣으시면 0 0이죠. 그러니까 1,0을 지나는 거지. 그지? 여기다 1 넣으시면 0. 얘도 똑같이 1,0을 지나니까 함수가 끊겨 있진 않겠다. 이해돼? 다음에 그럼 그 다음으로 만족시켜 줘야 되는 건 기울기. 증가만 하느냐 감소만 하느냐를 따져야 돼. 그지?
얘를 봤을 때 증가해 감소해? 증가. 그럼 얘도 증가여야겠네, 그죠? 이해돼? 얘가 지금 증가함수잖아. 기울기가 양수라서, 그지? 듣고 있니? 그럼 얘도 증가만 하면 되는 거잖아. 문제 없는 거지, 그지? 얘도 2차 함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지금?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해되시나? 그럼 얘는 대칭축의 x는 얼마? 0이죠? 근데 1보다 큰 부분만 쓰겠대. 그럼 1은 어디 있어? 오른쪽. 여기쯤에 x는 1이 있겠지. 그러면 함수를 요만큼만 쓰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고 있나? 라고 보시면 맞죠. 그러면 얘도 이 부분에서 증가만 하고 있고 얘도 이 부분에서 증가만 하고 있을 거니까 함수가 끊겨 있지도 않고 증가만 하는 단증가라서 1대1 대응 함수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리을은 역함수가 있을 수 있죠. 이해되시나? 네. 그래서 이 리을을 갖다가 실제로 함수를 그릴 줄도 아셔야 돼. x는 1에서 함수가 지금 잘려 있고요. 그죠? 1보다 오른쪽에는 이 부분을 쓴다 그랬으니까 1,0을 지나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거고요. 그죠? 1보다 작은 쪽에선 얘를 쓰는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지. 알겠어? 됐지? 듣고 있는 거지? 너 기하라고? 야, 그럼 나머지는 뭐 선택했냐, 니네? 제가 기억해요. 아, 저 물화 저 다른 거 하나 있었는데 물화랑 물화? 또? 저 과학 잘해요. 수학을 못 하잖아. 저 과학 중에 7등. 아니, 근데 수학을 못 하잖아. 네. 아, 그럼 또? 또 뭐 선택했어? 저요. 왜지 이게 사회 쪽이 있었는데 윤리? 윤리였나? 사문? 일단 법은 아니었어요. 윤리 맞을걸요? 윤리? 너는? 우라세. 그렇게 세 개? 그래. 너는? 물리, 지구, 지구를 왜 했어? 지구가 집 지으려면 지구 알아야 될 것 같아? 지진이 나는 게 아니고 지구에 그렇지. 바람을 아, 기하랑 물리를 선택했어? 결국 지옥으로 가고 싶다 이 얘기구나. 차태하면 되죠. 아니, 할 수 있어? 그럼 물리를 왜 선택했지, 니네? 재밌어 보였어? 좀 지구 때문에 할게 없어서. 사람 많이 몰려서 사회는 좀. 더 지구를 좀. 아, 너 치동은 그 뭐야? 문이과 비율이 어떻게 돼? 저희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애들이 다 쌤이 이과 추천하실 걸. 아니 쌤들이 문과니까 둘 다 추천하셔요. 둘 다 추천을 한다고? 그럼 추천이라고 말을 할 수 없잖아. 강의. 중앙은? 듣기로는 이과가 좀 더 높았는데. 야, 그거 진짜 말이 안 된다. 그게 진짜 말이 안 돼. 조용한 애들 보면 다 3, 4탄 정도. 3, 4탐? 조용한 애들? 뭐 하는 애들인데? 말 없는 애들. 대화 상대가 없는 애들? 이과가 더 많으면 좋지 뭐. 좋아. 물리인가 화학인가가 6개만 만들어진 거 들었던 것 같아요. 화학이겠지?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니,
좋은 거야. 내가 볼 때 좋은 거 같아. 이과가 더 많다라는 게 결국에는 더 좋은 거지. 등급을 따기가 더 수월하니까. 제가 제일 멍청하면 어떡해요? 기도해야 돼 그때는. 어쩔 수 없어. 근데 뭐 그러니까 이과 물론 문이과가 통합이 됐지만 그 벽이 허물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좀 이과를 많이 선택을 하는 걸 텐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래. 원래 옛날에도 이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근데 이제 약간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아. 이제 그 시대가 온 것 같아. 결국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서울대 50%도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막 서울대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 그런 게 결국에 다 문과 얘기거든. 그런 걸 이제 안 것 같아. 쌤 왜 이과 가셨어요? 왜 이과 왔냐고? 굶어 죽기 싫어요. 아니. 나는 사회 죽어도 하기 싫었어. 왜요? 그냥 싫었어. 재미없어서. 너무 재미없고. 왜 배우는지를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 아니 사회적이어야죠. 특히 세계사. 아 세계사는 막 십자군 전쟁 이런 거 배우고 내가 저 땅을 왜 배우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솔직히 그 살면서 써먹을 만한 게 윤리밖에 없잖아. 도덕. 사회문화 뭐 이런 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막 공자가 했던 말. 뭐 어떻게 내가 뭐 알아서 뭐 할 거냐고. 그냥 애초에 사회가 하기 싫어서 갔고 원래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했어가지고 이과를 간 거지. 우리 때는 문이과가 분명하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과 선택하면 이거 들어. 이과 선택하면 이과 과목이 강제였고 문과 선택하면 문과 과목이 강제였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니네가 이제 되게 좋을 수도 있어. 원래 전통적으로 이과 대 문과가 한 3대 7 정도란 말이지. 3대 7 정도고 이과에서도 강제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다 같이 모두가 그 과목을 공부를 하니까 사람이 적은 만큼 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불리하지. 그 전교에 이과가 우리 학교가 뭐 한 100명이었나? 그래가지고 1등급이 4명이야. 1명이요. 아 이과 좋은 거예요. 어쨌든 그 이과 애들끼리만 과목을 놓고 경쟁을 하니까. 그래서 100명밖에 없어가지고 100명 좀 넘었나? 그래서 어쨌든 1등급 인원이 한 자릿수였어. 4%니까. 선생님 나 뭐? 몇 등이? 나 이과에서? 근데 내가 2학년 때 전학 오면서 뒤지게 말아먹어가지고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러니까 잊고 싶어서 잊은 것 같아. 잘한 것만. 잊고 싶어서 잊었고 결국에 3학년 때 1학기 성적까지 산정해서 수시 원서 쓰는데 서울 시립대를 넣으려면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데 학교장 추천은 전교 2%한테만 나와. 2명 주는 거. 전교. 아 명수가 전교 2%만 학교장 추천을 써줄 수 있어. 그래서 9명인가만 학교장 추천을 써줄 수 있는데 근데 뭐 전교 1등이 서울 시립대 쓸 리는 없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나는 받았어. 학교장 추천. 그러니까 못해도 아예 싹 다 문이과 통합적으로 따졌을 때 한 30등, 20등, 30등 안에 들었다라는 얘기지. 요 정도? 깝치지 마, 새끼들아. 응? 안 깝치잖아요. 공부로. 깝치지 마. 그러니까 내 앞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얘기 하지 마. 알겠어? 진짜 가소로우니까. 그랬어. 근데 아무튼 좋은 거야. 기하라는 특수한 과목을 그런 멍청이들이 다 같이 해준다라는 게 기하는 되게 좋은 거지. 기하도 있나?
기하를 언제 해야 되냐. 뭐 하면 되겠지 뭐 니네도.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자, 1431번. 집합 x는 1, 2, 3이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f랑 g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한다. 그죠? f는 왼쪽 편 2개 보시면 되고, g는 대응관계로 오른쪽 편 2개를 보시면 되는데, g서클 f 인버스 3의 값이랑 f서클 g 인버스 3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바로 가볼까요? f 인버스에 3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돼. 그럼 g에다 1 넣으면 얼마야? 2. 잘하는구만. g 인버스에다 3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 g 인버스에 3 넣으면 3이잖아. 잘 봤어. 그러면 f에 3 넣으시면 1이죠?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3이 정답이다. 번 43번. 43번. 자, 1443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그래서 1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5, x가 1보다 작을 때는 2x 플러스 4. 그래서 f-1 더하기 f 인버스 8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뭐 f-1은 얼마야? 2.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을 거니까 2 나오시면 되고요. 그죠? f 인버스 8은 어떻게 해결하냐? x 인버스 8은 x에 무언가를 넣었을 때 8이 나오면은 그 수가 x 인버스 8이니까 그거 구하면 되냐?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 가르쳤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았지? 이거 뭐 봐봐. 절대 역함수를 구하려고 해서는 안 돼. 역함수를 구할 때는 실제로 내가 역함수를 온전히 이용해야 될 때나 아니면 역함수를 구하라 할 때나 구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적당히 함수값만 구하면 될 때는 절대로 역함수를 구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f 인버스 8의 값은 결국에 어떤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a라는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f 인버스 8이 a라는 얘기는 fa가 8이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원래 함수에 몇을 넣으면 8이 나올까를 구하면 그게 함수값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뭐를 넣을까도 고민이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2개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넣을까도 고민이잖아. 그지? 모를 때는 해보시면 되죠. x 플러스 5 첫 번째 있는 함수에 오케이? 뭘 넣으면 8이 나올까? 몇을 넣어야 돼 그러면? 3을 넣어야 되죠. 그죠? 두 번째에 있는 2x 플러스 4라는 함수에 뭘 넣으면 8이 나올까? 몇을 넣어야 돼 얘는? 2 넣으면 되는 거지. 그지? 첫 번째 함수에 3 넣을 수 있나? 넣을 수 있지. 왜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넣은 거니까. 두 번째 함수에 x 자리에 2 넣을 수 있나? 안 되죠. 1보다 작은 것만 넣을 거니까. 그니까 첫 번째 함수에 3을 넣었을 때 8이 나오니까 f 인버스 8의 값은 3이죠. 이해되시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아, 호원이는 언제 오냐. 맨날 학원 빼는 거죠. 왜 저한테 그러세요?
뒤질래? 극적인 승리. 이어서 갑니다. 1450번이죠? 자, 함수 fx는 3x 플러스 a의 역함수가 f 인버스 x는 bx 마이너스 2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얘는 실제로 역함수를 구해 보셔야겠지. 그지? 문제에서 뭐 함수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니까. 자, 얘 역함수 편하게 구하시려면 y의 형태로 출발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오케이. 첫 번째 뭐라고? Y. X. x에 대해서 정리죠. 그러니까 한쪽에 x만 남겨야 돼. 알겠지? x 딱 하나만. 그럼 먼저 a를 넘기시고요. 다음에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럼 x는 3분의 1 y 마이너스 3분의 1 a. 됐어? 그러면 이제 x에 대해서 정리 성공이지. 그지? 다음에 뭐 해야 돼? 자리 바꾸고. x, y 자리를 바꾼다. 그래서 이렇게 되시면 역함수 구하기 성공인데 경우에 따라서 정의역을 명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얘는 지금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굳이 안 써주셔도 돼요. 알겠어? 1차 함수니까. 그럼 얘가 뭐가 되면 되는 거야? BX 마이너스 bx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a는 얼마? 6. b는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a, b는 2가 되시면 정답이죠. 어렵지 않죠? 1460번 눈으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두 함수가 있다.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예요. 그래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라는데 자, 기억. 두 함수 f랑 g가 1대1 대응이면 g 서클 f 인버스는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뭐 물어보는 걸까 이게? 둘이 역함수가 뭐냐? 역함수가 같냐? 아니지. 뭘 물어보는 걸까? 역함수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기억은 지금 물어보는 게 두 함수가 전부 다 1대1 대응이면 얘가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랑 같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f가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 그지? g가 역함수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g 서클 f는 역함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 이해돼? 각각은 역함수가 없을 수 있지만 합성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내면 걔는 역함수가 있을 수도 있어. 맞아? 그러니까 좌변은 있을 수 있는데 얘가 우변이랑 같으려면 조건이 뭐냐면 얘도 역함수가 있어야 되고 얘도 역함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해돼? 그러면 f랑 g가 둘 다 1대1 대응이면 역함수가 무조건 있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죠. 이해되시나? 니은 f가 1대1 대응인 것은 f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니은은 어때? 맞아요. 맞죠? 1대1 대응이면 역함수 있는 거고 역함수 있으면 1대1 대응인 거지. 이해돼? 기억 니은은 일단 참이고요. 디귿 g서클 fx가 x면 f는 g의 역함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을까? 네. 디귿이죠? g서클 x가 나왔어. 그러면 f는 g의 역함수냐? f는 g의 역함수냐? 어때?
맞아? 네. 맞아? 네. 맞아? 맞아? 맞다 생각해? 맞다 생각해? G가 F의 역함수 아니야? G가 F의 역함수야? 그렇죠. 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잠깐만 헷갈리게 하지 마라. 똑같은 말 같지 않나요? 이거 틀린 걸 텐데. 틀렸어요. 그지? 이거 틀린 거잖아. 그럴 수 없죠. F가 G의 역함수일 수가 없잖아. 왜?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 G는 Y에서 Z로의 함수잖아. 맞아? 둘 다 똑같은 정역과 공역을 갖는 게 아니지, 그지?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말이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정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내가 성질에서 써준 거는 똑같이 X에서 Y로의 함수였지, 그지? 리을은요?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할 때 두 함수 F 서클 F 인버스와 F 인버스 서클 F는 서로 같은 함수냐? 라고 물어봤어. 같은 함수야? 아닐 수도 있다 그랬죠? 맞아? F 서클 F 인버스는 항등함수 나올 수 있는데 어떤 원소에 대해서만 항등함수? 공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항등함수, 그죠? F 인버스 서클 F는 항등함수 나올 수 있는데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만 항등함수 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리을도 틀렸죠. 기억 니은만 정답입니다. 자, 1469번. 자, F는 X에서 Y로의 함수고요. G는 Y에서 Z로의 함수죠. 그래서 G서클 F 인버스 6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하나? 인버스 먼저. 인버스를 먼저 풀어내시면 편하겠죠. 이해돼? 얘가 어떻게 변하냐면 G서클 F 인버스 서클 G 인버스. 이해돼? 인버스는 풀면 합성함수 순서가 바뀐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가시면 될 거 아니야? G 인버스 6의 값은 얼마야? 1. 1이야? 1이죠? 그러면 F 인버스 1의 값은 얼마야? 1. 1이죠? 그러면 G1의 값은 얼마야? 6. 6이죠? 6이 정답. 자, 1475번. 보기에서 F는 F 인버스, 그러니까 원함수랑 역함수랑 같다를 만족하는 함수 F를 모두 고르래요. 그죠? 어떻게 푸는 문제일까? 역함수를 구해봐야 되는 걸까? 항등함 아니지. 1대1 대응 함수인지 확인하면 되잖아. 다 1대1 대응이잖아, 1차 함수인데. 그럼 5번인가 봐요. 아니, 얘가 물어보는 건 역함수가 존재하냐 물어본 게 아니라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같아야 된다니까? 아. 그지? 그럼 봐봐.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실제로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리고 식이 똑같이 나오면 똑같은 거일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귀찮다라는 거지. 이 문제는 난이도가 매우 낮아. 왜냐면 다 1차 함수니까 역함수가 쉽게 잡힌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여기 두 개가 한 2차 함수로 껴있어.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이해돼?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 상등함수. 상수함수인가?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그래프로 봤을 때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랬어? x는 y의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 그랬죠. 그죠? 이해돼? 그러면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게 역함수잖아. 그지? 근데 둘이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대칭을 시켜도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원래 함수를 대칭시켜야 역함수인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라는 말은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부터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되지. 그지? 이해돼?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 얘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그리는 거지. 그지?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이죠? 기억은 맞다. 자, 니은은? 이렇게 생겼지. 그지?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아니죠? 디귿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이죠? 이해돼? 뭐? 리을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야? 대칭이잖아. 대칭이잖아. 직선이면서 y는 x,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x랑 수직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직선인데 수직이니까 당연히 대칭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서 리을도 맞죠? 기역 디귿 리을이 정답이겠죠? 4번이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 질문 못한 사람은 숙제 질문하시고, 숙제 질문 끝난 사람은 마더텅 명제 별 하나 마무리하시고, 다 된 사람은 오늘 숙제 뒤에 푸시면 되죠. 집에 가는 건 내가 보내준 적 있어? 그렇게 가고 싶다 해서? 절대 없잖아. 그러면 서울대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지. 그지? 아, 그래서 다 투표했어? 네. 그 시험 대비에 대해서 알려주면 잘 들어. 이번에는 내가 다 할 거야. 오케이? 토요일, 일요일 저녁 10시까지 싹 다 내가 할 거고, 다만 이번 주만 준기쌤이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 주, 그냥 이번 주부터 세면은 6주가 나오거든? 시험 기간이. 근데 나 혼자 6주를 다 하는 건 너무 가혹하잖아. 근데 왜 나머지는 쌤이? 응? 근데 왜 나머지 5주는 쌤이? 아니, 혼자 하는 게 편해. 선생님 바뀌면 그렇잖아. 관리하기도 힘들고, 너네도 이제 와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그냥 다 하기로 했고요. 이번 주만 이제 좀 라이트하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준기쌤 기출 특강이랑 마더텅 처음부터 함수까지 별 1개짜리를 다 돌려주실 거야.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은 시험 대비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셔서 명제 아니라 마더텅 함수 파트까지 별 하나 전부 다 해결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주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해하셨어? 그 읽어봤어? 안내문? 시간만 투표했어. 뒤지고 싶어? 읽어. 거기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알겠지? 네. 그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5시간 이상 채워야 돼. 네. 최소 5시간이야. 투표 2번 해야 돼요. 아, 이번 주는 한 번만 하시면 되고, 다음 주는, 그러니까 토요일에 5시간 다 해도 되고, 일요일에 5시. 그러면 정규 수업 4시간, 5시간, 9시간. 하루에 한. 너 오늘 처음 왔니, 우리 학원? 오늘 처음 왔어? 아니, 그거 맨날 하던 건데 왜 이래, 또. 벌써 4번째인데.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5시간 채우면 된다고. 토요일에 1시간, 일요일에 4시간 하셔도 되고, 토요일에 5시간 다 하셔도 되고, 일요일에 5시간 다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는 그냥 라이트하게 시작하는 느낌이라서 투표가 그렇게 올라갔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 원래 투표 올리던 대로 그렇게 올려줄 거야.
토요일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오케이? 일요일 2시, 3시, 4시, 4시 뭐 이렇게 다 알겠어? 그럼 또 하던 대로 하면 되잖아. 그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못했어? 하기 싫어? 하기 싫냐고. 이제 끝내겠어. 넌 열심히 해야지. 전 4시간밖에 못하는데 왜 못해? 시간이 안 되죠. 이제 또 농구 쉬어야지 또. 2주간 왜요? 시간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 기출 들을게요. 그러니까 기출도 듣고 일요일은 6시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할 수 있잖아. 토요일 안 돼요. 할 수 있잖아. 기출 5시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희 6시에 가야죠. 어딜 가는데? 농구하러? 네, 공갈래요. 좀 패고 싶네. 왜요? 왜요? 패고 싶어. 아니, 정민이도 공수로 가자고요. 정민이 안 갈걸? 정민이 왜요? 안 갈걸? 정민이 가요. 안 갈걸? 시험 기간 딱 시작하면 안 갈걸? 토요일 6시. 토요일 5시랑 4시에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세요. 늘상 하던 대로 할 거고 마더통 쭉쭉 돌릴 거고 다 되면 피드백 노트 쓸 거고. 알겠어? 알겠어? 그래 너 임마 너 오늘 반응이 왜 이렇게 꼬로매 이거는? 대답해. 하기 싫어? 그렇게 하기 싫어? 대답해 임마. 그렇게 하기 싫어? 현우 알겠어?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최소 5시간이야. 죽으려고 하는데요? 너무 가혹한데. 왜 가혹하다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가혹하긴 하지. 뭐가 가혹한데?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너네 뭐 할 건데? 집에서 게임. 그래. 다른 게 되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너 어차피 2주 전에 시작하잖아. 어? 아니에요. 맨날 스카 간다고 구라치고 친구들이랑 띵가띵가 놀러 다니고 친구 담배 피는 거 구경하고. 아니에요. 어? 당구장 가고 당구장. 당구장? 당구장? 당구는 시험 기간 아니죠. 학교 째고 당구장. 당구장? 당구장? 왜 당구장 나쁜 거예요? 포켓볼? 사구? 몇? 저 200. 200점? 왜요? 150. 저런이 공부를 못하지. 뭐야? 어떻게 17살이 150이야. 잘 치는 거. 150 나와요. 잘 치는 거. 17살이 150? 150이 되려면 3개월 동안 밥 먹고 당구만 쳐야 돼. 그럼 150이야. 다음에 또 3개월 동안 밥 먹고 당구 치면 200. 그 다음부터는 6개월에 50씩 올라. 그러니까 저 새끼는 인생에 3개월을 밥 먹고 당구만 쳤다 이 얘기야. 한 번 하면 몇 점이에요? 한 번 칠 때 10점. 쓰리쿠 몇 개? 일쿠는 잘 안 치는데 하나 할 때는 2개. 이야. 뒤진다? 그리고 중간에 밥 먹을 시간 줘요. 그건 당연히 드리죠. 먹는 것도 공부가. 맞는 것도 공부인데. 맞을래? 공부는 열심히 할게요. 최소 5시간이고 마음에 안 들면 더 하는 거야. 알겠지?
저 선생님 마음이요. 좀 많이 가. 열심히 안 했으면 더 하는 거야. 뭐 오자마자 밥 처먹으러 간다. 절대 시간으로 안 쳐. 처음 보면 되죠. 먹고 와, 그러니까.